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3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챕터 3의 1절을 3장 1절을 마쳤죠. 오늘은 3장 2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The two-slit interference pattern. 이 two-slit interference pattern은 우리가 1장에서 자세히 다뤘죠. 맨 먼저 양자역학에서 새로운 게 무엇인가 할 때 전자가 가장 새로운 것이다. 전자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1장에서 구했던 결과를 간단히 이제 복습하면 다시 돌이켜 볼 것 같으면 이랬었습니다. 실험 장치는 이렇게 됐었고, 우리 잘 기억나죠? 이때 구멍이 2개 뚫려 있는 그 벽 왼쪽에서 전자총에서 전자를 내보냅니다. 이때 구멍을 하나만 열으면, 구멍 원만 열 것 같으면 이제 그 벽에 검출기가 있는 곳에 X에 대해서 도달하는 확률이 P1과 같이 됐었죠.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원쪽에 가까운데 확률이 좀 더 커지고 멀어질수록 이렇게 확률이 작아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구멍 1을 닫고 구멍 2를 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래쪽이 더 이제 확률이 더 큰 이런 분포가 되겠습니다. 요거 구멍 2만 열었을 때는 P1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전자에 대해서 놀라운 게 무엇이었냐면, 구멍 2를 다 열었더니 요거 2개를 그대로 더한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됐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P12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P12는 P1 더하기 P2와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참 이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진짜 총알 가지고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수면파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는 무엇과 같았냐면 수면파에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이게 전자들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P12가 P1 더하기 P2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그러면 전자가 구멍 1을 지나가는지 구멍 2를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자. 여기다가 라이트 소스를 중간에 갖다 놓고서 구멍 1 가까운 데서 번쩍거리면,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구멍 2개 다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구멍 1에 가까운데 광자가 번쩍거리는 것도 보이고 X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확률을 P1'이라고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P1'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P1'은 P1과 똑같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어떤 전자는 그 번쩍이는 빛이 없을 때도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구멍 2에 가까운 데서 광자가 번쩍거리면서 X에 도달한 것만 가지고는 P2'이 됐더니, 그랬더니 이 2개를 그대로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이 P12'입니다. 이 P12'은 진짜 총알 가지고 한 실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전자의 행동을 확인하면 총 확률은 P12'인데, 그 P12'은 P1' 더하기 P2'이 됐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여기 이 라이트 소스의 광원으로 사용한 것을 파장을 좀 긴 걸로 하면, 파장이 짧은 걸로 할 때는 좀 에너지가 커가지고 전자가 어디 있는지 그게 빛이 확인을 잘 할 수가 있는데, 파장이 좀 긴 걸로 하면 우리 어떻다는 걸 알았냐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12 대신에 P12를 얻는데,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전자를 관찰하면 P12'이 됐는데, 만약에 파장 광원을 끄거나 파장이 긴 광원을 이용하면 다시 P12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장에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Now we would like to consider a matter which was discussed in some detail in chapter 1. 우리 제1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1절에서 우리 앰플리튜드를 약간 좀 수학적인 모형을 써가지고, 완전히 양자역학의 수학을 다 사용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수학적 모형을 써가지고 앰플리튜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래서 this time we'll do it with full glory of the amplitude idea to show you how it works out. 1장에서 얻었던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앰플리튜드 아이디어의 풀 글로리, 앰플리튜드 아이디어가 갖는 그 좀 멋있는 점을 전부 다 발휘해 가지고 한번 보여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Let's examine what is happening by using our new notation.
and the principles of combining amplitude. 자, amplitude를 더하는 우리가 제1절에서 배우는 그런 방법과 새로운 노테이션을 가지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배운 앰플리튜드를 표현하는 브라켓 노테이션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브라켓에다 이렇게 쓰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니셜 컨디션, 왼쪽에 있는 것이 파이널 컨디션이었습니다. 그래서 S에서 출발하는 입자가 X에 도달하는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른쪽 조건에서 시작하면 마지막에 왼쪽 조건에 도달한 probability amplitude다.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를 probability amplitude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은 항상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컴플렉스 넘버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여기 이렇게 말까지 쓰면 복잡하니까 자, SXS 이렇게 썼는데 오른쪽에 쓰면 이건 이니셜 컨디션, 왼쪽에 쓰면 파이널 컨디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실험은 어떻습니까? 전자총에서 출발해서 구멍을 거쳐서 마지막에 스크린까지 디텍터까지 가지요. 그래서 여기 전자총 S에서 구멍 1을 거쳐서 X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되냐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겠어요. 그래서 S에서 X까지 가는 앰플리튜드인데 구멍 1을 통과해서 가는 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1, 1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S에서 1까지 갈 앰플리튜드, 그 다음번에 있는 게 1에서 X에 갈 앰플리튜드입니다. 그게 우리가 1장에서 본 파이1이라고 하는 컴플렉스 넘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로 할 것 같으면 S에서 구멍 1으로 갈 앰플리튜드 곱하기 구멍 1에서 X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를 한 것이 파이 1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전자총 S에서 구멍 1 또는 구멍 2를 거쳐서 X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는 요 두 개를 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스 할 것 같으면 두 구멍을 다 했을 때는 요 중간 과정에 있는 앰플리튜드는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X1, 1S 더하기 X2, 2S 이렇게 되고, 요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파이 2가 되겠죠. 요 1장에서 한. 그래서 요건 뭐가 되냐면 파이 1 더하기 파이 2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앰플리튜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디텍터를, 광자를 디텍트하는 디텍터를 위쪽에도 하나 두고 그걸 D1이라고 하겠어요. 아래쪽에도 하나 두자. 그걸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D1에서 광자가 들어가면 그것은 구멍 1을 통과할 확률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앰플리튜드를 구멍 1을 지난 전자가 광자를 검출기 D1으로 보낼 이 앰플리튜드를 A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D1에는 구멍 1을 통과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멍 2를 통과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앰플리튜드가 확률이 작으니까 앰플리튜드 더 작겠죠. 자, 그 앰플리튜드를 B라고 하면 이 A보다 B는 이제 훨씬 작은 그런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2로 가는 거. D2로 가는 건데, 구멍 2를 지난 전자가 D2로 갈 거. 그건 여기서 문제의 대칭성으로 볼 때, 그건 무엇과 같겠어요? 구멍 1을 전한 전자가 D1으로, 구멍 1을 지난 전자와 광자가 충돌해서 그 광자가 D1으로 갈 확률 A하고 같겠죠. 이거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2로 들어가는데 구멍 1을 지난 전자가 D2로 들어갈 확률, 이건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자, 이런 앰플리튜드를 디텍터에서 검출했다고 하면 이런 앰플리튜드도 또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전자가 S에서 출발했습니다. 구멍 1을 거쳐서 전자는 X로 가고 광자는 D1으로 갈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D1으로 들어갈 앰플리튜드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한 것처럼 S에서 1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로 갔으니까, 이제 검출기 D1으로 갔으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봤더니 요 A만 하나 곱해줬으니까 파이 1에다가 그냥 A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D1으로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있냐면 구멍 2를 거쳐서 들어간 것도 있겠죠? 자, 그것은 그래서 S에서 2로 가고, 거기서 B로 갔습니다. B로 가고, B로 간 게 아니라 D1으로 갔어요. 저 위쪽에 있는 거. 그러면 그 앰플리튜드는 B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구멍 2에서부터 X, 전자는 2에서 X로 간, 그건 B, 파이 2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바로 요 두 가지를 합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전자는
그 S로 가고, S에서 나온 전자가 이제 X로 가고, 광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L에서 광원에서 나와가지고 D1으로 간 거. 그것은 요 두 개, D1으로 간 것만 했으니까, D1으로 간 거는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A phi 1 더하기 B phi 2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가 그 책의 3의 8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D2에 들어간 거, 광자가 D2로 들어간 앰플리튜드를 볼 것 같으면 전자가 S에서 구멍 2를 거쳐서 X로 가고 광자가 D2로 간 거, 이게 이번에는 A가 되죠. 그래서 X2, A2S, 요게 A 파이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2로 가는데 구멍 1을 거쳐서 D2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에서 1 거쳐서 B, 이제 D2로 갔으니까 이건 B가 되고 1S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B 파이 1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자가 S에서 출발하는 전자가 X에서 도달하고, 그 다음에 광자는 D2에서 관찰될 그런 앰플리튜드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의 9식 이렇게 되는데, 요걸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먼저 전자는 어디서 출발해서 해요? S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자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D1으로 들어갔어요. 전자는 어디로 갔어요? X로 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냐면, 자, X로 가는 전자는 1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2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광자가 전부 D1으로 가면, 1을 통해서 간 광자가 D1으로 가면 그건 A phi 1이고, 구멍 2를 지나가면서 광자가 1으로 가면 B phi 2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S에서 출발했는데 전자는 X로 갔지만 광자는 D2로 간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멍 2를 지나갔을 때 앰플리튜드가 A였어요. 그래서 A phi 2. 그리고 구멍 1을 지나서 D2로 진행한 게 B phi 1 이렇게 됐습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거. 다시 말하면 전자는 X에서 관찰됐지만 광자는 D1에서 원에서 관찰될 확률은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요거 제곱한 거, 요게 이제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에서 관찰될 확률 중에서 요 A, B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어땠습니까? 요 디텍터를 광자의 디텍터를 했더니 이런 모양으로 된 거 있었죠. 이런 모양으로 된 건 어느 경우냐면 B가 0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B가 0일 때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B에서도 약간 관찰이 된다. 그래서 A하고 B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A가 B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은 간섭은 약간 일어나지만 역시 위쪽에 확률이 더 많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앰플리튜드를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앰플리튜드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구하는 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an important point. 그게 바로 뭐냐면, now we would like to emphasize an important point so that we will avoid a common error. 우리가 흔히 잘못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 강조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Suppose that you only want the amplitude that the electron arrives at X regardless of whether the photon was counted at D1 or D2. 자, 카운터는 D1하고 D2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렇지만 나는 D1하고 D2에 들어가는 거 이건 관심 없어. 나는 관심 없으니까 이 포톤 광자가 어디에서 번쩍거리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것만 얻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거기에 포톤 디텍터는 갖다 놨는데 그런데 나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앰플리튜드를 구해야 될까? Should you add amplitude given in equation 3.8 and 3.9? 자, 3.8은 무엇입니까? T1으로 들어온 것만의 앰플리튜드죠. 그 다음에 3.9은 T2로만 들어온 앰플리튜드죠. 그래서 요 두 앰플리튜드를 더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곱해서 확률을 구해야지 될까?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D1하고 D2 어디로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답은 뭐냐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아니냐면 you must never add amplitude for different and distinct final states. 우리 앞에서 제 1절에서 또
또는 제1장에서 그랬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딱 정해지면 그러면 그건 확률을 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은 확률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니셜 스테이트과 파이널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경로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모르는 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앰플리튜드를 더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디텍터를 다 갖다 놨으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건 말건 간에 전자는 X로 도달했고, 그 다음에 광자는 D1에 도달하든지 D2에 도달하든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앰플리튜드를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once the photon is accepted by one of the photon counter, 일단 포톤 카운터 중에 하나로 들어가면 we can always determine which alternative occurred if we want without any further disturbance to the system. 우리 일단 포톤 카운터로 측정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이거 나 관심 없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내가 알고만 싶으면 또다시 실험한다든가 시스템을 디스터번스 하지 않고 둘 중에 어떤 카운트로 들어갔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which alternative라고 하는 건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항상 알아낼 수가 있다, 정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inal state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ach alternative has a probability 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other. 그래서 각각의 이 alternative의 그 디텍터 포톤 카운터 1에 D1에 도달할, 포톤이 D1에 도달할 그런 이벤트의 probability하고 D2에 도달할 probability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강조합니다. To repeat, 다시 반복하지만 do not add amplitude for different final conditions. whereby final, 그러니까 final condition이 다르면 그러면 절대로 amplitude를 더해서는 안 되는데, whereby final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we mean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the probability is desired that when the experiment is finished. probability가 확률을 알고자 하는 그때, 그 순간에 실험이 끝나는 그때가 파이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다 했습니다. 실험은 다 했으면 서로 그게 이제 파이널 컨디션이니까 그게 D1으로 들어갔는지 D2로 들어갔는지는 요 구분이 되니까 요건 파이널 컨디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you do add amplitude for different indistinguishable alternative inside the experiment before the complete process finished. 그러면 언제 앰플리튜드를 더하냐면 그 전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실험 내부에서 서로 다른 구분할 수 없는 실험으로 구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 그게 존재하면 그 different alternative에 대해서는 앰플리튜드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t the end of the process, you may say that you don't want to look at the photon.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나는 포톤이 어떤 카운터로 갔는지 나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더할래.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that's your business, but you still do not add amplitude. 그건 관찰하는 사람이 그냥 혼자 하는 거지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여전히 네가 관심을 갖건 말건 그 포톤이 카운터로 어떤 카운터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건 말건 앰플리튜드를 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ature does not know what you are looking at. 자연은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And she behaves the way she is going to behave, whether you bother to take down the data or not. 그래서 포톤 카운터가 거기 있는데 그 포톤 카운터로 실험 값을 구하든 말든 그하고 상관없이, 또 내가 보고 있건 말건 그하고 상관없이 그 자연에서 정해진 이니셜 컨디션과 파이널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행동한다. 자연이 행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에 무슨 얘기 많이 들었냐면, 전자가, 이 전자의 이중설이 실험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전자가 보면, 누군가가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누군가가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한다. 막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막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제 일반인들, 그냥 물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일반인이 아니라 막 교수 같은 사람들도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파인만이, 그 유명한 파인만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파인만이 얘기해서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책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자가 본다고 해서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본다고 해서 그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보면은 입자처럼 행동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우주에서 뭔가가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와 전혀 관계없다.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어야지 이치에 맞겠죠. 그래서 Nature does not know what you are looking at, and she behaves the way she is going to behave, whether you bother to take down the data or not. 그래서 당신이 데이터를 취하건 말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은 원래 정해진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되겠어요. So here we must not add amplitude. 그래서 amplitude는 파이널 스테이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amplitude는 절대로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We first square the amplitude. 서로 파이널 스테이트이 다르면, 파이널 조건이 다르면 그 다른 각각에 대해서 amplitude를 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더하는 거죠. For all possible different final events and then sum. 각각 파이널 컨디션이 여러 개면 각각 그 파이널 컨디션에 대한 앰플리튜드를 다 제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D1과 D2로 포톤이 D1과 D2로 들어가는 두 가지 결과를 다 관찰할 확률, 코렉 리절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자는 SS 출발하고 광자는 이제 그 라이트 소스에 출발해가지고 전자는 X에 도달하고 광자는 D1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똑같은데 광자가 D2에 도달할 앰플리튜드를 제곱한 거. 이걸 더하는 거. 이게 바로 두 개 D1과 D2에 모두 도달할 이제 probability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거의 probability 앰플리튜드는 바로 A-파이1 더하기 B-파이2가 되고, 두 번째 거는 A-파이2 더하기 B-파이1 이게 됐었죠. 이게 바로 3의 10식인데, 자 그러면 전자가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섭무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결파와 같은 파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일반화됐다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파동의 개념은 역학적 파동이었고, 그 파동이 수면파, 음파와 같이 매질의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것이 역학적 파동이었습니다. 근데 전자기파는 이거 한번 이제 확장됐어요. 전자기파는 뭐였습니까? 매질이 아예 없는 거죠. 매질과는 관계없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가는 거,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간섭 현상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 간섭 현상을 보이는 것이냐면 바로 확률파가 아까 구한 probability가 이게 바로 간섭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학적 파동은 진동하는 매질의 변이가 전달되는 것이었고, 전자기파는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달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확률파는 변화하는 파동 함수가, 이건 바로 변화하는 앰플리튜드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첩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중첩되는 거죠. 전자기파도 두 개의 전자기파가 만나면 전기장이 중첩이 되는 거죠. 확률파도 두 개의
확률파가 만나면 파동함수가 중첩이 된다고 하는 게 앰플리튜드가 중첩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첩된 변이를 관찰하면 인터피어런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역학적 파동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의 경우에도 전기장의 제곱을 관찰할 것 같으면 인터피어런스가 나왔고, 확률파의 경우에도 아까 본 것처럼 앰플리튜드를 두 개 더했을 때 두 개 더한 거 전체를 제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앰플리튜드의 인터피어런스가 보였죠. 그래서 우리 전자 가지고 이런 실험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갈 때는 전자가, 이건 뭐냐면 전자총을 쐈는데 결정체를 통과시킨 겁니다. 결정체를 통과시켜서 나온 전자들이 여기에 스크린에 부딪히는 점점을 찍은 것인데, 이 점점이 처음에는 아무데나 찍히는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섭 무늬가 보이죠. 그러면 이 전자들이 아까 먼저 찍은 거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막 서로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전자가 조금 전에 도달한 전자가 어디에 도달했는지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이 위치에 도달할 전자의 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정해져 있으면 그 확률대로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꼭 미시 세계뿐만이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도 그러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겠어요. 주사위를 이렇게 던질 것 같으면 처음에 뭐 1000번 던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처음에 주사위 던지는 숫자를, 개수를 여러 번 던질 것 같으면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요거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같아지는 게 뭐냐면 100만 번 던졌더니 어때요? 각각의 숫자가 나올 전자가 딱 6분의 1씩 딱 정확하게 같아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주사위 하나하나가 그 앞에 던진 주사위가 무엇이 떨어질지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이 떨어질 확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그 확률과 똑같은 만큼 여기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미시세계에서 전자가 간섭 무늬를 보이는 것은 위치마다 앰플리튜드에 의해서 확률이 먼저 결정이 되었고, 그 확률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간섭 무늬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률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그림은 내가 캔터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링크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회 2절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3회 3절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